혹시 선택지는 넘쳐나는데 정작 결단은 더 어려워진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딜레마를 해결할 하나의 사고체계입니다. 동양고전 주역이 제시하는 판단의 세 가지 핵심 축, 시, 위, 중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건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수많은 정보들을 꿰뚫어 볼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고대의 지혜는 이 모든 복잡성을 단 3개의 강력한 질문으로 압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 속에서 길을 찾게 해주는 오늘 우리가 분석할 판단의 핵심 좌표입니다. 네, 오늘 이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사회가 겪는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고 주역의 세 가지 핵심 질문을 깊이 있게 분석한 뒤 마지막에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점검 목록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정장애, 그 진짜 원인은 사실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처리할 사고의 틀, 즉 판단 기준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보를 취하고 버릴지,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지 결정하는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지 힘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주역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를 점치는 신비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판단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는 고도로 체계화된 사고 시스템을 제공하죠. 주역은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딱 3가지 요소로 분석합니다. 바로 때를 묻는 시, 자리를 살피는 위, 그리고 균형을 잡는 중입니다. 이 3가지가 마치 삼각대처럼 판단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흔들리지 않는 축이 되어줍니다. 그럼 첫 번째 축인 C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타이밍은 모든 판단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때가 맞는지부터 묻는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를 먼저 따지죠. 하지만 주역은 지금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옳은 결정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는 단순히 달력이나 시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과일이 충분히 익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죠. 상황이 충분히 성숙했는지, 변화를 위한 에너지가 임계점까지 찼는지, 즉 지금이 행동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순간인지를 가늠하는 상황의 숙성도를 재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하는 자리, 즉 위의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때 못지않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능력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역은 그보다 먼저 그 행동이 지금 나의 자리에 합당한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행동이라도 누가 어떤 위치에서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라는 건 단순히 사회적 지위나 직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뛰어난 공격수라도 골키퍼 자리에 가 있다면 골키퍼의 역할에 맞는 플레이를 해야겠죠. 이처럼 조직, 가정 혹은 어떤 프로젝트 안에서든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과 책임? 그것이 바로 위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벗어난 판단은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내 역할 밖의 일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지지 않아도 될 책임까지 떠안거나 아직 때가 아닌데 리더처럼 행동하는 것, 모두 위를 이탈했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오류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축인 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은 단순히 가운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동적인 균형 감각을 뜻합니다. 우리가 중이라고 하면 흔히 양극단의 중간 지점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거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역에서 말하는 중은 그런 산술적인 평균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상황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동적인 중심축에 가깝죠. 그러니까 중은 저울의 한가운데 멈춰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파도 위에서 서핑보드의 균형을 잡는 것에 가깝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미세 조정을 통해 유지해야 하는 역동적인 평형 상태, 그것이 바로 중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세 축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는 맞지만 자리가 틀릴 수 있고 자리는 맞지만 균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올바른 판단이란 이 시, 위, 중이라는 세 기준이 교차하는 바로 그 단 하나의 지점을 찾아내는 정교한 과정인 셈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고 체계를 우리가 흔히 겪는 실패를 막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도구로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판단 실패의 원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너무 이르거나 늦은 결정은 결국 실을 놓친 결과이고요.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맡아 이를 그르치는 건 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불안정한 상황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무너지는 건 중을 잃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주역의 틀을 실패의 원인을 아주 명쾌하게 분석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따지는 게 결정을 늦추고 주저하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고민과 시행착오를 극적으로 줄여주는 일종의 판단 압축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이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첫째, 타이밍은 충분히 무르익었는가? 둘째, 이 행동은 지금 내 자리에 합당한가? 셋째, 이 결정이 전체적인 균형을 깨트리지는 않는가? 이 세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하고 정확한 판단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결국 주역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통찰은 이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판단을 정교하게 다듬는 합리적인 사고체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다음 결정에서 이 시, 위, 중이라는 세 가지 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